이들 맛집 검색은 1분 맛집. 안녕하세요, 1분 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 인스타 광고에 지쳐 제가 직접 솔직한 리뷰를 해보고자 1분 맛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 역곡에 있는 1983 피자앤펍에 나와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가게인데요. 농피자로 유명한 가게입니다. 예전에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위생 때문에 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와 테이블도 깔끔했고 밖에서 보기에도 주방도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6시쯤에 도착했는데 웨이팅은 없었고요.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펍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꽤 좋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피자 종류는 6가지가 있었는데 백종원 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게 내부에도 백종원 피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딱 봐도 시그니처 메뉴처럼 보여서 저는 백종원 피자를 주문했으며 요거트, 토마토, 디아블로 3가지 맛 중에 디아블로를 선택했습니다. 자, 주문한 백종원 피자가 나왔습니다. 오이 피클과 소스도 같이 있었는데요. 피자 길이가 4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피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부분마다 반숙 계란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피자 안에 반숙 노른자가 보이는데요. 피자에 있는 계란을 살짝 터뜨려서 찍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반숙 계란을 좀 풍부하게 느끼고 싶어서 계란에 피자를 찍어 먹지 않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한 입에 먹었는데요. 계란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피자와 꽤 잘 어울렸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불고기 토핑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육즙이 풍부했지만 짭조름한 맛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된 소스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강했는데요. 피자와 궁합이 매우 좋았습니다. 커스타드 소스와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등 일반 프랜차이즈 피자처럼 다채로운 맛은 없었으며 풍부한 불고기 토핑과 함께 단짠의 맛이 느껴지는 피자였습니다. 양은 혼자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었으며 둘이서 방문한다면 피자 하나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시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며 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프랜차이즈 피자처럼 다채롭고 풍부한 맛이 느껴지는 피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 첫째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분위기가 좋은 업체이기에 데이트 코스로도 적합한 업체이며, 둘째는 계란의 담백함과 함께 단짠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피자였기에 달고 짭조름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포차도 이슬람병에 5,000원이 넘는 요즘에 아구찜을 단돈 10,000원에 맛볼 수 있는 포차가 있다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부천 원정동에 있는 참새방앗간이라는 곳인데요.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법한 분위기에 동네 골목에 위치한 포차입니다.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는데요. 4에서 6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이미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동네 주민들의 데시벨 배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동네 포차는 이런 맛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크게 정신사납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동네 주민들의 텐션을 따라가기 위해 서둘러 주문을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곳의 텐션이 남다른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요. 2만원 넘는 메뉴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만원은 좋게 넘는 계란말이가 5,000원이었고 똥집, 부추김치, 아구찜, 조개구이, 코다리구이, 오징어 숙회는 단돈 10,000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매운 닭발이었는데요.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집도 어쩔 수 없이 주류값은 인상을 했는데요. 원래 3,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납득하고도 나올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운 닭발, 아구찜,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파김치, 고구마 줄기 무침, 고추잎 무침 나왔고 맛은 시골 밥상에서 접해볼 만한 친근한 맛이었습니다. 아구찜입니다.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다음에 또 와야지였습니다. 만원치고 양이 꽤나 푸짐했는데요. 그리고 콩나물이 많기는 했지만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양념맛도 평탄 쳤습니다. 막 자극적이고 칼칼한 아구찜은 아니었는데요. 간이 싱겁지도 않고 적당히 매콤했기에 가격 대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계란말이입니다. 둘이서 먹기에 양은 적당한 계란말이였는데요. 안에 당근과 파 등 채소들도 잘게 썰어서 들어있었고 제법 두툼했습니다. 혹시나게 잘 부쳐져 나온 계란말이가 이 정도에 5,000원이라니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매운 닭발입니다. 무뼈 닭발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나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무뼈 닭발은 잡내가 좀 나서 먹기에 부담스러운 적이 간혹 있었는데요. 캡사이신이 아닌 청양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낸 닭발이었습니다. 매콤하니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은은하게 감싸는 닭발이었는데요. 주문한 메뉴 중에서 이슬과 제일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며 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부가 좁고 꽤 시끄러운 분위기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 첫째는 오래된 포차치고는 테이블이나 환풍기 등 위생이 꽤나 훌륭했던 가게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말 아무리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가성비 끝판왕의 포차이기에 물가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것 마냥 최선의 요즘 포차에서 부담 없는 한잔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 부천 원미동에 있는 복성화에 나와 있습니다. 원미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설 원미동 사람들에서 그 원미동 맞고요. 이 가게는 중식으로 여러 유튜버들에게 꽤 호평을 받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블루리본도 5개나 있고 1983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 중식집인데, 이 집이 진짜 특이한 건 바로 영업시간입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둘 다 휴무일이고 나머지 요일에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여기도 살짝 쫄았습니다. 영업시간이 엄청 짧고 요리 메뉴는 2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가게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깔끔하고 내부 테이블도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삼선볶음밥은 짜장 소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짜장 없는 볶음밥은 처음 들어봐서 저 삼선볶음밥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요. 좀 빠릅니다. 밑반찬은 그냥 단무지, 김치, 양파가 나왔고요. 삼선볶음밥에는 오징어, 소라, 양파, 당근, 파, 새우, 계란, 호박, 양배추 등이 들어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든 생각은 이래서 짜장 소스가 필요 없겠구나 였는데요. 간이 잘 되어 있었고 굴소스 향보다는 다른 짭조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밥알은 고슬고슬하고 상대적으로 해물보다는 야채가 많은 볶음밥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같이 나온 짬뽕 국물이었는데요. 살짝 산미가 느껴졌고, 보통 다른 중국집에서 볶음밥과 같이 나오는 짬뽕 국물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 맛있는 짬뽕 국물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란과 해물이 좀 적어서 아쉬웠는데 재료들의 분량이 느껴졌고 간도 적절한 점은 좋았습니다. 이 집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며 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 영업시간이 짧고 종종 웨이팅이 있어서 편하게 한 끼 식사하러 오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삼선볶음밥의 경우 이것 때문에 꼭 여기를 와야겠다라는 특별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와야 할 이유는 거의 40여 년 동안 운영해온 전통 있는 중식집이고, 삼선볶음밥 이외에도 잡채밥이나 간짜장 등 인기가 상당한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부천에 오셔서 중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 신곡동에 있는 당아래 비빔국수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국수 전문점은 가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외관도 나름 크고 드라이브스루가 되는 국수집이라니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남달랐는데요. 이 집에 대한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내부에는 테이블석이 50여석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문구가 많은 게 인상 깊었습니다. 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계신 것도 그렇고 음식에 대해서 진심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국수 메뉴 치고는 가격이 살짝 비싼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비빔국수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자, 주문한 비빔국수 곱빼기가 나왔습니다. 비빔 양념이 꾸덕한 비빔국수가 아니라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국수였는데요. 양파와 깨, 계란 등이 있었으며 김치를 베이스로 한 비빔국수였습니다. 김치는 산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김치였으며 강하지 않은 감칠맛이 났습니다. 전혀 맵지는 않았고 고소함과 시원한 달달함이 느껴지는 비빔국수였는데요.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고 중독성이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면이 소면이 아닌 중면이라서 식감이 매우 좋았으며 같이 나오는 멸치 육수와 궁합도 좋았습니다. 멸치 육수는 정말 진하게 우려나온 육수였는데요. 끝맛이 살짝 쌉싸름했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치가 베이스지만 김치말이 국수처럼 신김치의 풍미가 느껴지는 비빔국수는 아니었으며 고소하고 중독성 있는 국물 자작한 비빔국수였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으며 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와야 할 이유, 첫째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국수집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음식에 정성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 만족스러운 고소하고 시원한 비빔국수를 맛볼 수 있는 가게이기에 비빔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역 근처에 있는 이반장 부대찌개에 나와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셔서 해장이 필요했는데 얼큰한 부대찌개로 알려져 있길래 궁금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 가게를 들어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BGM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신 가요 등이 BGM으로 나오는 가게가 아니라 은은한 고퀄리티의 팝송이 흘러나와 좋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인 메뉴는 3가지가 있는데요. 얼큰한 맛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얼큰하게 찌개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큰한 맛으로 부대찌개를 주문했으며 라면 사리를 추가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숙주나물볶음, 오뎅볶음, 깍두기, 콘샐러드가 나왔는데요. 그냥 무난한 밑반찬이었고 특히 오뎅이 푸석하지 않은 바로 볶아져 나온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자, 주문한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라면 사리를 추가했더니 1인분 치고 꽤 넉넉한 양이었는데요. 부대찌개는 송탄식 부대찌개가 아닌 의정부식 부대찌개였는데요. 햄의 양은 살짝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오뎅, 비엔나 소시지와 각종 햄, 파, 양파 등 일반적인 부대찌개의 내용물이었습니다. 밥은 이렇게 작은 양은 냄비에 담겨 나왔는데 일반적인 공깃밥의 양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국물이었는데요. 칼칼하니 얼큰하고 느끼하지 않은 국물 맛이었습니다. 캡사이신으로 칼칼한 맛을 낸 느낌이 아니라 넓게 퍼지는 기분 좋은 얼큰함이었습니다. 국물은 달지 않고 햄의 육수가 적절히 배어나온 감칠맛이 도는 맛이었고, 국물을 먹자마자 바로 밥 한 공기를 더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물 맛이 좋았습니다. 보통 부대찌개는 약간 기름지고 비주얼만 빨간 부대찌개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진짜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강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이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맛이 진하고 살짝 느끼한 감이 있는 송탄식 부대찌개는 아니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의정부식 부대찌개 중에서도 인상 깊은 칼칼한 국물 맛이 훌륭하기 때문에 햄의 진한 향과 함께 꽤 얼큰한 부대찌개에 국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 송내동에 있는 인어 찹쌀순대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역과 중동 사이에 있는 가게인데요. 부천에서는 꽤 유명하고 백년가게 인증과 블루리본도 있는 가게라고 해서 한번 방문해보았습니다. 외관부터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내부에는 가게 역사에 대한 설명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역사가 만만치 않은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은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있었고요. 40석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녁 7시쯤 되어 도착했는데도 손님들이 많아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살짝 비싸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순대국밥과 따로국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깍두기와 고추, 마늘, 새우젓, 그리고 고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고추장은 일반 시중에 파는 고추장과는 달리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고추장이었고 새콤한 초장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자, 주문한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넓은 녹그릇에 담겨져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순대국밥의 비주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 나올 때 다대기가 꽤 많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자칫 국물의 간이 세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깊고 개운했습니다. 국물을 처음 부었을 때 맑은 느낌이 나서 뭔가 진해 보이지 않길래 흙맛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요. 잡내 없는 돼지고기에 진한 육향이 우러나온 국물 맛이었습니다. 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새우젓은 꼭 국물 맛을 맛보고 넣어 드시고 후추를 살짝 뿌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은 토렴이 되어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밥알이 탱탱한 느낌은 아니었고 국물을 살짝 머금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 가게만의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순대는 쫀득한 찹쌀 순대였는데요. 찹쌀이 꽉 차 있었고 야채가 들어있지 않아 달큰한 맛은 나지 않았으며 간간한 감칠맛이 도는 맛있는 순대였습니다. 그런데 순대 크기가 좀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고기의 양은 매우 많다기보단 납득할 만큼 있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고기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비계가 아닌 거의 살코기 부분이었고 식감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닭곰탕 같은 순대국밥이었습니다. 국물은 소고기 묵국이 연상되는 깊고 배우는 맛이 느껴졌고 고기는 잘 삶아져서 나온 야들야들한 식감이 느껴지는 진한 닭곰탕 같은 순대국밥이었습니다. 이 집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진짜 잘 모르겠으며 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집에 와야 할 이유는 일반적인 순대국밥과는 달리 다른 버전의 진하고 개운한 순대국밥을 맛볼 수 있기에 순대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 중동에 있는 미스발랑코에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했던 돼지 짜글이 전문점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내부부터 남다른 가게였는데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에 대한 자신감 등이 매우 돋보이는 가게였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축 후 72시간이 넘지 않은 고기만을 사용하여 육즙이 더욱 풍부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왜 명품 짜글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부가 좀 좁았다는 것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짜글이 메뉴가 줄을 이루고 있었으며 저는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2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2인 세트 메뉴는 기본 제공되는 메뉴만 해도 6가지인데요. 짜글이, 고등어구이, 계란찜, 발사믹 샐러드, 치즈 스파게티,
스파게티, 밥 2개입니다. 밥은 현미와 백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주문한 짜글이 2인 세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꽤 푸짐한 한상인데요. 메뉴들의 구성이 정말 잘 어울렸고 한상의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져 나왔는데요. 웬만한 일식집에서 제공되는 고등어 구이만큼이나 신선한 고등어였습니다. 발사믹 샐러드는 맛과 구성도 평범했으며 짜글이는 내용물이 푸짐한 짜글이었는데요. 고기도 납득할 만큼 충분히 있었고 양파, 파, 햄, 김치, 돼지 앞다리살 등이 들어있었으며 재료는 매우 신선해 보였습니다. 고기가 다 있고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았는데 확실히 다른 짜글이와는 달랐습니다. 김치를 베이스로 한 자작한 김치찌개 느낌이었는데 적당히 새콤하고 많이 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물이 부드러우고 깊은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메뉴 설명에 한우사고를 18시간 우려 다시마 등 여러 재료와 함께 육수를 만드신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물은 수준이 높은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고기가 잡내 전혀 없이 우유같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깃든 김치 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치즈 스파게티가 나왔는데요. 모짜렐라 치즈가 꽤 많이 올려져 있어 좋았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으며 와야 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와야 할 이유 첫째는 메뉴 구성이 다채롭고 가성비도 뛰어난 업체라는 것이고, 둘째는 수없이 많은 흔한 음식점들 중에서 정말 드물게 있는 정성이 깃든 음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돼지 짜글이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대박집을 다녀왔습니다. 가게 규모부터 어마어마한데 항상 줄을 서고 조금만 늦어도 재료가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가게인데요. 이날도 6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저희 팀 뒤로는 재료가 없어서 바로 끊겼습니다. 오늘의 대박집은 바로 캠핑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팽오리 농장입니다. 이곳은 아마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정도로 꽤 유명한 오리고기집인데요. 이 집 근처는 아예 허허벌판이고 부천에서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방문하기에는 불편해서 손님들 거의 모두 자차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곳인데 가격도 상당해서 처음 주문은 오리 한 마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반마리는 추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만약 술까지 드신다면 솔직히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뭐 거의 7, 8만원은 기본으로 깨지는 정말 묵직한 가게인데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아예 받지도 않고 1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거의 모든 날 만석이며 8시 50분이면 마감을 하는 가게입니다. 딱 드는 생각은 사장님 돈 진짜 많이 벌겠다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 외진 곳에 사람이 그리도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오리 주물럭이고 가게 들어서자 끌먹적한 분위기가 텐션을 높여주었습니다. 테이블은 좌식도 있고 캠핑처럼 쪼그려 앉아서 먹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쪼그려 앉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인과 함께 총 3명이서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는 뼈없는 오리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연탄불 위에 호일판이 깔려 있었고 국물이 자작하게 있었는데요. 감자, 양파, 대파, 오리고기 등 재료가 정말 푸짐합니다. 특히나 오리고기가 푸짐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가격 대비 양이 적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대박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물은 맵지 않고 살짝 달큰한 오리 주물럭의 맛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국물이 심심하지만 재료가 익어가면서 국물의 맛이 배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리고기는 관리를 잘못하면 잡내가 나기 쉬운 재료인데 잡내는 전혀 나지 않았고 퍽퍽하지 않은 신선함이 확 느껴지는 오리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테이블이 야채 추가를 했는데요. 새송이버섯, 푸짐한 부추와 오리고기가 궁합이 정말 좋으니 야채 추가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다 김치를 넣어 먹는 게 별미인데 김치는 이거 너무 과하게 수록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쉬었습니다. 김치는 그냥 먹기보다는 철판에 넣어 같이 먹는 용도로 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김치를 넣으니 김치의 신맛이 확 올라오면서 다른 음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신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었더니 국물은 살짝 달달한 맛의 김치찌개 같았는데 오리고기가 더해져 돼지 김치찌개와는 다른 육향이 느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푸짐한 오리 주물럭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채로운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8시 반쯤이 되니 직원분께서 모든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대리운전을 부를 것인지 문의하셨는데요. 매우 바빠 보였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3가지고 와야 할 이유는 1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 거의 자차로만 방문해야 하며 저녁 8시 반 이후로는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8시 50분이면 마감하기에 여유있게 식사할 수 있는 가게는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기에 솔직히 좀 찝찝했었습니다. 셋째는 처음에 한 마리부터 주문이 가능하기에 최소 주문 단위가 크다는 것입니다. 와야 할 이유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을 시간이 지날수록 다채롭게 맛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캠핑장의 분위기를 느꼈던 가게이기에 부천에 사신다면 방문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